엑셀 일괄 발송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엑셀을 이용해서 발송 처리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엑셀 파일이 필요합니다. 스마트 스토어 엑셀 파일과 위탁 판매 사이트 또는 개인이 계약되어 있는 택배사 발송 이후의 엑셀 파일, 이렇게 총 두 개가 필요합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엑셀 파일 다운받는 방법은 먼저 배송 준비에 관련된 부분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배송 준비 부분에 숫자를 클릭하게 되면 아직 운송장 번호가 입력하기 전 단계인 주문 건들에 대해서 출력이 됩니다. 이 화면에서 엑셀 다운 버튼을 눌러서 이 해당되는 주문 건들을 전부 다 엑셀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파일은 계약되어 있는 택배 회사 또는 위탁 판매 업체를 통해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위탁 판매 사이트 중 온채널 사이트에서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송장 번호가 있는 엑셀 파일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먼저 로그인을 하시고 마이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마이 페이지에 페이지가 나오면 여기에서 주문 내역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주문 내역에 관련된 부분은 특정 기간 동안 내가 주문 넣었던 모든 주문 건들을 엑셀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 기간을 설정하시면 돼요. 종료일은 일반적으로 오늘 날짜로 맞춰주시면 되고 시작일은 조금 앞당겨서 3, 4일 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17일로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시작일과 종료일이 선택이 되었으면 다운받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운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경고 메시지가 떠요. 경고 메시지는 다운받은 엑셀 파일이 개인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라, 이런 안내 메시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 버튼을 눌러서 동의를 하겠다라고 하시고 엑셀을 다운받아 줍니다. 두 개의 엑셀 파일이 다운로드 되면 다운받았던 엑셀 파일을 열어주세요. 다운받은 파일의 이름을 봤을 때 onch로 시작하는 파일 이름은 온채널에서 다운받은 엑셀 파일이고 스마트 스토어라고 시작하는 파일 이름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다운받은 파일입니다. 제일 먼저 하실 부분은 이 두 개의 파일을 하나로 합치는 작업부터 먼저 해주셔야 돼요. 위탁 판매 사이트나 택배 회사에서 엑셀을 다운받았던 파일 기준으로 보시면 왼쪽 하단에 하나의 엑셀 탭이 보일 겁니다. 이 엑셀 탭에 마우스를 위치시키시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추가 서브 메뉴가 나와요. 이 추가 메뉴 중에서 우리가 누를 부분은 이동, 복사 부분입니다. 이동, 복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느 문서로 이동시킬지 그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대상 통합 문서 이 부분을 변경시켜 주시면 됩니다. 변경할 부분은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다운받았던 엑셀로 옮길 거니까 스마트 스토어로 되어 있는 이름으로 있는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동 버튼을 누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두 개의 파일이 하나의 파일로 이동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동이 되었으면 파일명 스마트 스토어로 시작하는 이 파일명에 왼쪽 하단에 보시면 탭이 두 개가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할 거는 발주 발송 관리라고 되어 있는 이 탭을 이름을 변경시켜 주셔야 돼요. 이름 변경하는 방법은 발주 발송 관리 이 탭에 있는 이름을 더블 클릭하시면 해당되는 이름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변경할 이름은 발송 처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 주셔야지 스마트 스토어에서 엑셀로 일괄 발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탭에 이름을 변경하셨으면 일행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삭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택배 회사와 운송장 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엑셀에 택배 회사와 송장 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셨으면 여기에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른 엑셀 파일에서 해당되는 정보를 불러올 수 있게끔 작성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사용할 함수는 vlookup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이 vlookup의 함수에 인수는 총 4개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어떤 위탁 판매 업체를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어요. 저는 온채널이라고 하는 위탁 판매 사이트에서 자료를 다운받았기 때문에 온채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배사부터 불러오겠습니다. 택배사라고 적혀 있는 셀 바로 밑에 한번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 함수를 작성할 건데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먼저 등호를 써줍니다. 그리고 함수 이름인 vlookup이라고 하는 함수를 작성하시고요. 갈로까지 열어줍니다. 이제 4가지의 값을 입력하면 되는데 제일 먼저 입력할 값은 수취인 연락처를 입력하시면 돼요. 수취인 연락처는 어떻게 입력하느냐? 수취인 연락처라고 되어 있는 그 열을 찾아서 해당되는 부분에 연락처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셀을 입력하는 부분, 그 부분에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만 이동을 하셔서 수취인 연락처를 찾으셔야지 밑으로 내려가서 수취인 연락처를 찾는다 라고 해버리면은 잘못된 택배사와 잘못된 송장 번호가 입력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입력하고자 하는 셀의 왼쪽이나 오른쪽을 탐색하셔서 수취인 연락처를 찾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작성한 부분도 보시면은 제가 입력하고자 하는 택배사와 그리고 선택했던 수취인 연락처가 같은 행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같은 행에 있는 데이터를 찾아야지 다른 행에 있는 자료를 찾으시면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니까 이 부분만 유의하셔가지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수취인 연락처가 입력이 되었으면 키보드에서 콤마를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값을 입력합니다. 두 번째 값은 왼쪽 하단에 발송 처리를 제외한 다른 탭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해당되는 탭을 눌러서 이 자료를 가지고 올 겁니다. 이 부분은 위탁 판매 사이트마다 모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온채널이라고 하는 위탁 판매 사이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온채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선택하고자 하는 범위는 K부터 Q까지입니다. 이 범위를 선택하면 되는데 선택하는 방법은 K 부분을 왼쪽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Q까지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마우스를 떼면 됩니다. 이렇게 K부터 Q까지 범위가 선택이 되었으면 키보드에서 콤마를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숫자 키패드 중에서 6을 누릅니다. 그리고 또다시 콤마를 찍으시면 이렇게 true와 false 값 2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라고 하는 선택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절대로 true 값은 선택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false 값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false 값을 선택하는 방법은 키보드에서 방향키를 이용을 해서 움직이셔도 되고요. 또는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입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false 값까지 다 입력을 했으면 이제 갈로를 닫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엔터를 누르게 되면 택배사가 입력이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택배사는 해당되는 주문이 발송될 경우에 정상적인 택배사 이름이 나오게 될 것이고 아직 발송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할 경우에서는 택배사가 아닌 다른 이름이 출력이 될 거예요. 이렇게 택배사가 출력된 것을 확인하셨으면 다른 부분도 다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입력했던 수식, 즉 택배사가 나왔던 부분을 한 번 더 클릭을 하시면은 오른쪽 하단에 작은 점 한 개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해당되는 점에 마우스를 올리면은 검정색 더하기 모양이 될 것이고 이 검정색 더하기 모양이 된 것을 확인하신 후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더블 클릭하시면 해당되는 모든 주문에 관련되어서 똑같은 수식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모든 제 주문 건수가 총 5개가 있는데 이 5건 모두 다 한진 택배를 이용을 했다라고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네요. 택배사 입력이 끝났으면 송장 번호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vlookup이라고 타이핑을 하시고 괄호를 연 다음에 택배사에서 입력했던 데이터와 유사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클릭할 부분은 왼쪽으로 가서 수취인 연락처 1번을 한번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키보드에 콤마를 누른 후에 특정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범위는 왼쪽 하단에 탭에 보시면은 심플이라고 하는 탭이 있을 건데 해당되는 탭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K부터 Q까지에 관련된 부분의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K부터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Q까지 지정을 하시고 지정이 끝났으면 다시 한 번 더 키보드에 콤마 버튼을 눌러주세요. 택배사를 입력을 했을 때 세 번째 값으로는 우리가 숫자 6을 입력을 했는데 이번에는 송장 번호를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6 말고 7이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을 입력을 하시고 또다시 콤마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좀 전에 봤던 것과 동일하게 true와 false 중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라고 메시지가 뜰 겁니다. 이번에도 선택할 부분은 false 값만 선택을 하셔야지 true 값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false 값을 더블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 주시고 그리고 괄호를 닫아 주세요. 괄호까지 닫고 난 다음에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송장 번호가 있으면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송장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비어있는 송장 번호도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똑같이 입력하는 방법은 송장 번호라고 되어 있는 셀, 그 바로 밑에 있는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하시고요. 클릭을 하고 오른쪽 하단에 튀어나와 있는 전 부분을 마우스가 다 대면은 자동 채움이 됩니다. 이 자동 채움 핸들을 이용을 해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운송장 번호가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주문에 자동으로 운송장 번호를 찾아서 입력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택배사와 송장 번호 입력이 끝나면 이제 해당되는 엑셀 파일을 저장한 후에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엑셀 파일을 반드시 저장하시고요. 저장이 완료되었으면 스마트 스토어로 넘어가서 해당되는 메뉴 중에서 엑셀 일괄 발송 처리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을 누르면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서 엑셀 파일을 업로드 시켜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엑셀이 있는 위치는 다운로드라고 하는 폴더에 보시면 스마트 스토어 전체 주문 발송 관리라고 하는 이 파일 하나가 있을 거예요. 해당되는 파일을 선택을 해서 열기 버튼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단에 있는 일괄 발송 처리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엑셀을 이용한 발송이 완료되는 부분입니다. 최종적으로 닫기 버튼까지 눌러주게 되면은 택배사와 운송장 번호가 입력되었던 데이터들은 이제 전부 다 발송 준비 단계에서 배송 중으로 넘어가게 되는 부분이죠. 이 방식은 엑셀을 이용을 해서 대량으로 우리가 운송장 번호를 입력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식입니다. 엑셀에 함수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문 건수가 많아졌을 때 이것을 손으로 하나씩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는 것보다 엑셀을 이용을 해서 일괄적으로 발송 처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적인 측면에서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